네, 이달 초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1호 K뱅크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금융당국이 1금융권은행의 신규 면허를 마지막으로 발급한 때가 1992년 평화은행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등장한 건데 신규 계좌 개설이 벌써 15만 건을 넘어서 대박이 났습니다. 재테크 속속에서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문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것부터 짚어보죠. 다른 시중은행들도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과 뭐가 다른 거죠? 네, 이 인터넷 은행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 오프라인 은행의 모든 업무를 온라인 상에서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때 핵심은 바로 비대면 접촉의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거점이 없는데요. 본인 인증과 계좌 개설, 예금, 대출, 이체, 그리고 외국환 업무, 여기서 투자 상담까지 모두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반면 시중은행의 인터넷 뱅킹은 반드시 한 번 이상은요 오프라인 지점을 찾아야만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인터넷 뱅킹 하려면 창구 가서 직접 터야 하지만 그렇죠. 네. 인터넷 은행은 처음부터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만 계좌를 틀 수 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인기를 끄는 데는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터넷 은행의 돌풍 원인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편의성이고요. 둘째는 가격 경쟁력인데 먼저 편의성을 짚어보면요. 24시간 영업에 계좌를 개설할 때 공인 인증서가 필요 없고 대출 심사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가격 경쟁력 부분을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 금리, 또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 금리 때문인데요. 인터넷 은행은 오프라인 거점이 없어서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바로 이 비용 절감분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 편리하다, 대출 금리가 좀 적절하다, 뭐 이런 정도로 장점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모바일로 가입을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또 단계가 여러 단계고 모바일에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쉽지가 않을 것 같던데 네. 절차를 좀 짚어주시죠. 일단 우선요. 먼저 스마트폰과 신분증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당 인터넷 은행 이 K뱅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시키는 대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고요. 또 영상통화 등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는 과정도 있는데요. 이 전체 가입 절차는 7단계로 돼 있고 계좌 개설 시간은 한 15분, 늦어도 30분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1시간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처음 계좌 개설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나 이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지문 인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대출을 받을 때는 아직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출 받을 때는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 대출만큼은 아직 공인인증서를 극복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돈이 나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개월 이상 직장을 다니고요. 급여를 받고 있는 셀러리맨은 이 대출 과정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예. 이 시중 이 오프라인 은행에서는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 이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서류를 구비해서 가져가야 되지만 인터넷 은행에서는 직장 정보 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자동 정보 수집 등의 동의만 하면 즉시 심사가 진행되고 한도와 또 대출 금리가 결정됩니다. 네, 직장은 아까 6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예, 6개월인데요. 아, 이제 예. 경우에 따라 3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인터넷 은행의 예금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좋고 그리고 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우선 현재 이 인터넷 은행의 예금 금리는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약 연 0.5에서 0.8% 포인트 정도 더 높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현재 연 2%대 이자율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기존 은행이나 또 저축은행 등에서 우대 금리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은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또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금은 보장이 되고요. 이 대출의 금리 수준도 현재 기존 오프라인 은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이 고객 본인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인터넷 은행 대출의 매력이 극대화될 수도 또 별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신용 등급. 사실 지금 인터넷 은행의 돌풍에는 가격 경쟁력이 한몫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좀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본인 신용 등급이 중요하다면 저신용자들은 여전히 좀 어렵겠군요. 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본인의 신용 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 사이라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당초 인터넷은행은 일명 중금리 대출에 사활을 걸었었는데요. 이 예를 들어서 현재 K뱅크의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연 5.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본인의 신용 등급이 1등급에서 상등급이라면 이 금리가 그닥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더 낮은 수준에서 이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5등급에서 6등급 고객은 상당히 유리한데요. 이분들의 마통금리, 마이너스 통장금리는 웬만한 은행에서 현재 연 6%대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K뱅크의 중금리 대출 최저금리는 연 4.19%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현실로 가보면은 여기서 2, 3%포인트 정도 더 높아서 연 6%, 7%대가 되겠죠. 하지만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 12%에서 14%까지 매겨지는 카드론에 비해서는 이 인터넷 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용 등급이 이런 중간 단계에 걸쳐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인터넷 은행을 적극 활용하는 게 재테크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사실 신용 등급이 1에서 뭐 3등급인 분들은 솔직히 어디를 가나 다양한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신용 등급이 중간점인 분들이 특히 반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출 규모가 커서 이자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네. 인터넷 은행도 이거 취급합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 현재 대출 시장에서 인터넷 은행과 기존 오프라인 시중은행 그리고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까지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곳은 결국은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금 대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규모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후일에 고객 충성도 확보 차원에서도 바로 이곳에서 이 판가름이 나기 때문인데요. 현재 K뱅크는 하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때 금리 조건, 자격 조건, 한도 설정 이런 여하에 따라서 빅뱅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6월엔 2호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또 출범하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당분간 엄청난 경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경쟁을 통해서 현재 우리 금융권의 대출 금리에 거품이 빠진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금융당국에서는 인터넷 은행을 매기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 반쪽짜리 인터넷 은행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매기의 역할을 하려면 좀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현재 인터넷 은행은 발목이 붙잡혀 있습니다. 바로 은산분리, 금산분리 규정 때문인데요. 예. 이 현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 의결권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묶어두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해서 사금고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법 취지인데요. 그래서 현재 KT는 K뱅크 지분의 8%밖에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이 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중금리 대출 상품 영업에도 제약이 강해지고요. 핀테크라는 인터넷 은행 고유의 사명도 완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금 조달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한 40%까지 정도까지는 완화해 주자 이런 개정안이 국회에 4건, 5건 정도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네. 이 차기 정권 그리고 우리 국회에게 공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AI, 이 알파고 PB로부터 투자 상담, 재테크 상담까지 받는 세상이 올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예, 인터넷 은행 이용 더 이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